놀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아이. 매일 겪어도 그 순간은 늘 당황스럽죠. 방금 전까지 잘 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울고 소리 지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지죠? 오늘도 또 터졌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잠깐만 같이 놀았는데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기 아이가 감정 조절이 서툰 건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놀이를 나이별로 알려드릴게요. 아이 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는 태어날 때부터 꽤 힘차게 움직여요. 그런데 그 감정을 붙잡아주는 브레이크, 전전두엽은요, 아직 한창 자라는 중이에요. 만 2세에서 4세 사이에는 이 브레이크가 아직 많이 미성숙한 상태예요. 완전히 성숙하는 건 20대 중반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못 참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시기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블럭이 무너진 그 순간 아이 뇌에선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확 올라오는데 그걸 멈추는 브레이크는 아직 공사 중.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기다리면 잘하긴 해요. 그런데 어떤 경험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잘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경험을 가장 안전하게 해볼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놀이예요. 놀이는 실패해도 혼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세상이거든요. 뇌가 가장 잘 열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놀이는 그냥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감정을 연습해보는 시간이에요. 그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이가 놀다가 터질 때마다 빨리 고쳐야 할 것 같고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몸은 이미 지쳐 있는데 소음과 반복까지 더해지면 부모님 마음도 같이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부모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놀이 상황 자체가 원래 버거울 수 있어요. 소리도 많고 반복도 많고 예상 못한 일이 계속 생기니까요. 그걸 힘들어하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씩만 해보셔도 충분해요.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딱 2가지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시간이에요. 거창하게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하루에 10분, 15분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두고 그 시간만큼은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1시간 억지로 노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퇴근 후 지쳐 있어도 10분, 15분 정도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2번째는 주도권이에요. 부모가 놀이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 내려놓아도 돼요. 아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냥 따라가 보세요. 그냥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이 많아요. 굳이 뭔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로 읽어주고 싶다면 미니가 파란 블록을 제일 위에 올렸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게 아이한테는 생각보다 훨씬 큰 자극이 돼요. 먼저 만 2세 아이에게 해볼 수 있는 놀이예요. 첫 번째는 무너뜨리기 놀이예요. 종이컵이든 블럭이든 집에 있는 거면 다 돼요. 만 2세는 말보다 몸이 먼저예요. 감정을 이해하기보다 몸으로 먼저 빼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만 2세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말로 조절하는 게 아직 어려운 시기예요. 이 시기 아이한테 먼저 필요한 건 올라온 에너지를 몸으로 빼주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놀이가 딱 그거예요. 소리내서 크게 무너뜨리고 함께 웃으면서 에너지를 빼는 동안 아이 신경계가 조금씩 가라앉아요. 아이와 같이 최대한 높이 쌓아보세요. 그리고 같이 소리를 내요. 하나, 둘, 셋, 쿵!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 반응이에요. 아이는 부모님 표정과 반응을 많이 살피거든요. 부모님이 차분하고 유연하게 받아주면 아이도 그 분위기를 따라가기 쉬워져요. 와, 진짜 높이 쌓았는데 쿵 했네. 괜찮아, 컵을 다시 모아볼까? 이번엔 더 높이 쌓아보자. 그런데 흥분해서 컵을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면 그건 바로 멈춰야 해요. 길게 설명하지 않고 딱 2마디만요. 안 돼. 던지면 안 돼. 그게 전부예요. 길게 설명할수록 아이한테는 안 들려요. 그리고 컵을 바로 치워주세요. 눈앞에서 없애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정리돼요. 이런 규칙은 한 번에 배우기보다 여러 번 일관되게 보여줄 때 아이한테 조금씩 쌓여요. 엄마 아빠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길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짧게라도 자주 해보는 쪽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리고 놀이 중에 부모님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은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이에요. 아이가 이미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자꾸 개입하거나 방향을 바꿔주면 스스로 해보는 힘을 연습할 기회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를 우와 이렇게 했구나로 바꿔보세요. 작은 차이인데 아이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 2세 두 번째 놀이예요. 준비물이 거의 없고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놀이 두 가지예요. 이 시기 아이들은 말보다 몸으로 감정을 먼저 느낄 때가 많아요. 손으로 뭔가를 꽉 누르거나 주무르는 자극이 흥분된 신경계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뽁뽁이 터뜨리기예요. 택배 올 때마다 모아두세요. 바닥에 펼쳐놓고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터뜨리는 거예요. 층간소음 걱정 없고 아이가 집중하면서 하다 보면 흥분이 조금씩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요. 우와, 미니가 다 터뜨렸네. 이번엔 발로도 해볼까? 두 번째는 반죽놀이예요. 밀가루 반죽이나 아이크레 같은 점토면 돼요. 손으로 꽉 쥐고 주무르는 게 깊은 압박 자극이 돼요. 아이가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쓰고 조용히 흥분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미니 손은 마법손인가 봐. 너무 잘 만드네. 이번엔 뱀 만들어 볼까? 뽁뽁이나 반죽이 없을 때는 이 방법도 좋아요. 마주 앉아서 손바닥을 맞대고 밀고 당기기만 해요. 도구가 아예 필요 없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아빠가 과장되게 버티다가 마지막에 으악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져 주세요. 내가 저 큰 아빠를 쓰러뜨렸다는 그 통쾌함이 아이한테는 엄청난 에너지 해소가 돼요. 이제 만 3세 놀이로 넘어가 볼게요. 만 3세가 되면 이기고 지는 개념이 조금씩 또렷해져요. 그래서 지는 일이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고 나서 크게 터지는 건 단순히 억울해서만이 아니에요. 그 감정 자체를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겪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크게 느껴지거든요. 놀이 안에서 지는 경험을 미리 해두면 졌어도 괜찮다, 세상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뇌가 조금씩 기억해요. 이 기억이 쌓이면 실제 상황에서 폭발하기 전에 잠깐 버텨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위바위보나 간단한 카드게임이면 충분해요. 처음 두 번은 일부러 져주세요. 아이도 이기는 기분을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에 한 번쯤은 진짜로 이겨보세요. 으악, 이번엔 아빠가 이겼다. 서윤이 져서 아쉬워. 그럼 우리 다시 한 판에서 누가 이기나 볼까? 졌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빠르게 다음 판으로 환기시켜 주는 게 이 나이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이가 게임판을 엎거나 물건을 던지려고 하면 먼저 행동을 막아주세요. 안 돼, 던지면 안 돼. 그 다음에 감정을 읽어줘요. 졌을 때 속상하지. 그 마음은 엄마도 알아. 잠깐 쉬고 괜찮아지면 다시 해볼까? 이겼다고 너무 크게 좋아하거나 웃는 건 피해주세요. 같이 해본 경험 자체에 집중해 주시면 좋아요. 이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아이가 졌는데도 한 판 더 라고 말하는 날이 와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감정을 버텨보는 연습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꼭 게임 도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가위바위보 이기면 간식 먹기처럼 일상 속에서 가볍게 해도 충분해요. 만 3세 두 번째 놀이예요. 기다리기 연습은 만 2세도 하나, 둘, 셋처럼 아주 짧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만 3세쯤 되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조금 더 해볼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걸 잠깐 멈춰보는 연습, 그게 기다리기 놀이예요. 이게 왜 감정 조절이랑 연결되냐면요.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 뇌의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내가 보내는 연습이거든요.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브레이크가 조금씩 자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타이머나 모래시가 있으면 좋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눈에 보이면 아이도 조금 더 버텨보기 쉬워지거든요. 처음 기다리기 연습은 장난감을 뺏고 주는 방식보다 기분 좋은 보상을 기다리는 방식이 훨씬 잘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모래가 다 내려가면 아빠가 서윤이 비행기 태워줄게. 같이 보면서 기다려보자. 잘 기다렸을 때 바로 칭찬하고 보상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기다리면 좋은 게 온다는 걸 몸으로 먼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못 참고 먼저 달라고 하면 화내기보다 같이 기다려요. 아직 모래가 남아있잖아. 얼마 안 남았어. 같이 기다려보자. 처음엔 혼자 기다리기 어려워요.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버텨주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건 장난감 놀이에만 쓰지 않아도 돼요. 밥 먹기 전에 딱 5초, 10초 기다리기. 아주 짧게 시작하세요.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시간부터 시작해야 기다리는 게 즐거운 경험이 돼요. 모래시계가 없으면 핸드폰 타이머로도 충분해요. 이제 만 4세 놀이에요. 만 4세는 화났어, 속상해 정도는 이미 말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폭발하는 순간에 그 말이 안 나와요. 감정이 확 올라오면 뇌가 이미 흥분 상태라서 알고 있는 말도 못 꺼내게 되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 4세한테 필요한 건 감정 단어를 새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차분할 때 감정을 말로 꺼내는 루틴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루틴이 몸에 배면 폭발이 터지기 직전 순간에도 그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화났어 한마디가 손보다 먼저 나오는 시작이에요. 카드는 감정을 가리키는 도구가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어느 카드야 라고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루틴 도구예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폭발이 터진 직후에 카드를 꺼내면 카드를 던질 수 있어요. 카드는 평화로울 때 써야 해요. 자기 전이나 밥 먹고 나서 오늘 하루를 가볍게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어? 이 카드들 중에 하나 골라볼래?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카드가 없어도 괜찮아요. 카드는 그냥 대화의 물꼬를 트는 도구예요. 익숙해지면 카드 없이 그냥 말로 물어봐도 돼요. 오늘 미니 마음은 어땠어? 수상한 거 있었어? 아니면 재미있었어? 이런 대화가 매일 쌓이면 폭발이 터지기 전에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내는 날이 와요. 엄마, 나 지금 좀 속상해. 이 한마디가 나오기 시작하면 폭발 대신 대화가 먼저 오는 거예요. 이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돼요. 밥 먹고 나서 5분, 자기 전에 잠깐. 오늘 어떤 마음이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만 4세 두 번째는 감정 모델링 놀이예요. 이건 부모가 먼저 하는 거예요. 준비물도 없고 일상 안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아이는 부모님 반응을 정말 많이 봐요. 부모님이 화났을 때 소리 지르면 그 방식도 배우고 부모님이 감정을 말로 꺼내면 그 방식도 배워가요. 부모님이 먼저 모델이 되어주는 게 이 나이에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 레고가 잘 안 맞았을 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엄마 지금 이게 잘 안 돼서 좀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네. 잠깐 숨 크게 쉬어볼게. 후, 괜찮아졌어. 다시 해보자. 완벽하게 원기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감정이 올란 순간에 짧게 말로 꺼내보는 거예요. 아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말보다 더 잘 배워요. 이 놀이의 가장 놀라운 순간은 따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가 먼저 따라하는 날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꽤 걸려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따라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한 번씩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툭 튀어나온 날이 오거든요. 꼭 장난감이 아니어도 돼요. 일상에서 감정이 올라온 순간이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아빠 지금 이 끈이 안 풀려서 살짝 짜증이 나려고 해. 이럴 때 아빠는 숨 한 번 쉬어야겠다. 후, 다시 해볼까?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아요. 몇 번 하다 보면 부모님도 익숙해지고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워요. 핵심은요, 완벽하게 감정 조절하는 부모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말로 꺼내보려고 시도하는 부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도 자체가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연습이 돼요. 그리고 일상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직후예요. 부모님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아이네는 꽤 지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새로운 것도 많이 경험하다 보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집에 오면 그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이때 집에 오자마자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먹었어? 손 씻어. 가방 정리해 라고 하면 아이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원 후 10분 15분은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세요. 소파에 뒹굴거나 잠깐 멍 때리거나 그냥 옆에 있어 주시면 돼요. 그 짧은 충전 시간이 지나면 아이도 많이 편안해져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예요. 가방을 내려두고 먼저 꽉 안아주세요. 눈을 맞추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미니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있었구나. 아빠가 정말 보고 싶었어. 그 시간이 이후 저녁 내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네는 재결합 순간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놀이 중에 폭발하는 날이 있어요. 이때 바로 훈육하고 싶어지는 마음 당연해요. 근데 폭발 직후는 아이네가 경봉사 아무리 좋은 말도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기억하시면 좋은 순서예요. 위험한 행동이 나오면 짧고 단호하게 멈춰주세요. 안 돼. 던지는 건 위험해. 폭발이 큰 순간에는 긴 설명이 잘 먹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짧고 분명하게 그 정도면 충분해요. 행동을 멈췄으면 먼저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세요. 그 다음은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설득하거나 훈계하기보다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편이 도움이 돼요. 그 자체가 네 감정은 받아줄게라는 신호가 되거든요. 아까 게임에서 졌을 때 속상한 거 당연해. 아빠도 그런 마음 알아. 근데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돼. 누가 다칠 수 있거든. 다음엔 속상하면 나 속상해. 이 말 한마디만 해줘. 아빠가 바로 안아줄게.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에서는 분명하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먼저 화를 많이 냈다면 나중에 꼭 회복해 주세요. 아까 아빠가 너무 크게 말했어. 민이 많이 놀랐지. 그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남아요. 갈등이 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아이도 배우게 되거든요. 감정 조절은 갑자기 생기는 능력이 아니에요. 매일의 놀이 안에서 조금씩 천천히 쌓여가는 힘에 더 가까워요. 오늘 알려드린 놀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번씩 시도하는 것, 그게 이미 시작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똑똑맘이었습니다.